도잇 쉽게 만드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 이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TP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의 학습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FTP 프로그램인 파일질러를 사용해서 웹호스팅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해보자. 이번 동영상의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FTP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FTP를 활용한 FTP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파일질러를 사용하는 방법과 언제 FTP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만약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죠? 탐색기를 두 개 열어서 파일을 이동해서 끌어다 놓으면 쉽게 파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웹호스팅 서버로 파일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탐색기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 않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파일 전송 방식을 바로 FT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FTP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자, 이런 FTP 프로그램으로는 윈도우즈에서는 R 드라이브, 맥에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파일질러라는 프로그램은 윈도우즈와 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책에서도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도 여러분께 파일질러를 통해서 직접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질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파일질러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검색되네요. 두 번째, 파일질러 다운로드 하는 곳으로 한번 입력해 보죠. 네, 접속한 컴퓨터에 맞게 자동적으로 OS를 찾아줍니다. 저는 맥이고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다양한 옵션들이 보일 텐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PC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파일질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호스팅 서버에 접속해보고 파일을 한번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창이 여러분의 컴퓨터 화면이고요. 여기서는 제 컴퓨터,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바로 웹호스팅 서버의 화면입니다. 아직 접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정보가 보이지 않죠. 자, 우선 왼쪽에 있는 내 컴퓨터 화면에서 다운로드 디렉터리, 다운로드 폴더로 접속을 해서 이동을 해서 사용 환경을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이트 매니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하려고 하는 사이트는 runwp.kr 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호스트에는 도메인 이름을 넣습니다. runwp.kr 이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예, 로그인 타입에는 노멀, 일반이라고 하고 유저, 사용자 명을 넣습니다. 예, 웹호스팅의 FTP ID이죠. 네, 저는 이태원.com 이렇게 되고요. 비밀번호를 FTP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connect, 즉 접속하게 되면 자, 웹호스팅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죠. 자, ww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루트 디렉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FTP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웹호스팅의 FTP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FTP 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클릭한 후에 우선 웹에 로그인을 해야겠죠. 카페24의 웹 로그인,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FTP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는 모두 같죠. 하지만 비밀번호는 웹에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비밀번호와 FTP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똑같이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단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의 카페24 로그인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서 자, 워드프레스 1 느낌표 이렇게 대문자와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지정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었다면 FTP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는 자, 똑같은 상태에서 끝에 1 또는 2 이런 숫자를 입력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기 편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질러를 이용해서 파일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디렉터리에 이런 파일이 있죠. 실제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runwp.kr을 입력한 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공사 중 페이지가 바로 그것이죠. 이 루트 디렉터리가 바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루트 디렉터리에 a.jpg라는 파일을 끌어다가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식간에 이동을 했네요. 이제 웹브라우저에 가서 runwp.kr/a.jpg를 입력하면 네, 이미지가 이렇게 잘 조회가 되는군요. 자, 기본적인 원리를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고 B 파일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www 루트 디렉터리 밑에 디렉터리를 새로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sub, 서브로 하겠습니다. 자, 디렉터리 앞에 물음표가 보이죠? 이것들은 이 디렉터리 내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다시 물음표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파일질러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탐색기를 연 후에 탐색기에서 파일을 직접 끌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우 쉽고 편리한 방법이죠. 자, 다시 브라우저에서 sub/b.jpg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웹호스팅 서버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해 볼까요? 자, b.jpg 파일을 끌어다 PC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네,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덮어쓸 건지 나오네요. 덮어쓰기 했습니다. 자, 파일 다운로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FTP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호스트 정보, ID, 비밀번호를 확인해 봐야겠죠. 올바르게 입력했는데도 역시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몇 가지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FTP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FTP 프로그램을 사용한 후에 서버와의 연결을 끊지 않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전 연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 다시 시도하든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웹호스팅 회사의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해결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서버 접속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학교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이트나 특정한 서버에 접속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특별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집이나 카페, PC방에서 시도해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던 서버라도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FTP와 관련된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웹호스팅 서비스 회사의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곧바로 해결이 됩니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FTP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해야 할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파일 업로드 작업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 화면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FTP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네, 그렇다면 FTP 프로그램 과연 언제 사용할까요? 대부분 워드프레스의 사용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워드프레스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의 웹호스팅 서비스에서는 워드프레스 자동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웹호스팅 관리자 메뉴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레스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네, 이 경우는 도서 참고자료 15번 동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웹사이트의 주소를 워드프레스 설치 주소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runwp.kr/wordpress 이곳에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했는데요. 예, 설치한 것을 삭제해서 다시 삭제하고 다시 새롭게 설치하지 않더라도 runwp.kr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번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테마와 플러그인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입니다. 네, 설치할 때에도 워드프레스의 관리자 화면에서 대부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웹호스팅에서 지정한 파일 사이즈보다 큰 경우 이때는 FTP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할 경우에도 기존의 테마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하지만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유료 테마나 플러그인의 경우에는 FTP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직접 파일을 덮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웹사이트를 인증하는 경우입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검색 노출을 위해서
구글 웹마스터 도구나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를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 도메인이 있는 웹사이트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루트 디렉터리에 작은 HTML 파일을 업로드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집이 니네 집이 맞다면 문 열고 들어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라, 이것과 같은 개념이죠. 다섯 번째로 차일드 테마를 사용할 때 FTP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차일드 테마 아직 낯서시죠? 테마를 수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책의 9장 6절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워드프레스를 백업받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물론 백업 서비스나 백업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파일로 변환해서 다운로드를 해 놓는다든지 또는 업로드한 이미지들을 다운받아 놓을 경우 FTP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FTP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FTP란 인터넷을 통한 파일 전송 규약이고요. FTP 프로그램은 PC와 웹호스팅 서버 간에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파일질러가 있는데요.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죠. 마지막으로 FTP는 워드프레스의 사용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활용하게 됩니다. 저는 앞서 6가지 예를 소개해 드렸죠. 오늘 배웠던 FTP 프로그래밍 파일질러를 이용해서 작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FTP 활용 방법 이제 충분히 익히셨나요? 다른 내용들을 더 보시려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진지하게 궁서체로 적혀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은 PC에서만 가능하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죠. 안녕.